네, 진사로입니다. 43회 한능검 중급 2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가는 이곳 덕수궁 서거당에 임목 대비를 유피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고, 서인 세력이 인조반정을 일으키는 명분이 되기도 했다. 라고 돼 있죠. 광해군입니다. 이 광해군이 이제 임목 대비의 유폐, 그러니까 요게 왜 폐모살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유폐했다. 그 다음에 동생을 죽였다. 이겁니다. 요 살제할 때 요 제 동생은 그 영창대군이죠. 선조와 임목대비 사이에 나온 그 적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해군은 사실 세자 때부터 계속해서 그 선조가 많이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그 영창대군 전에는 그 적장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궁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 중에서 이제 그래도 가장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이 광해군이에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광해군을 신하들의 그 추대에 못 이겨서 임진왜란 중에 어쩔 수 없이 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그러면서 광해군이 세자로 살았던 게 뭐 십몇 년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세자로 지냈는데, 이 광해군이 그 임진왜란을 엄청나게 잘 수습하고 백성들을 결집을 시키면서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제 1등 공신 중 한 명이에요. 분명히 이순신 장군도 계시지만 어쨌거나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광해군의 업적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선조는 끝까지 광해군을 미워했고 이제 영창대군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막 50살 넘은 나이에 그 19살이 된 그 임목대비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이게 좀 해설 강의 중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50 넘어가지고 19살짜리 부인을 맞이해서 뭐 정신도 못 차리고 흠뻑 빠져가지고 뭐 그랬다. 뭐 조정 대신들한테 막 정력에 좋은 약 찾고 막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창대군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영창대군이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선조가 죽을 때 어쩔 수 없이 광해군에게 왕위를 이양한다 이러고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광해군은 피해의식이 굉장히 크기도 했어요. 이제 그래서 뭐 영창대군을 죽이기도 했는데, 이게 뭐 동생을 뭐 이렇게 방 안에다 가둬놓고 이제 불을 세게 올려가지고 증살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실록에 기록되거나 이런 내용은 사실 아니라고 하네요. 뭐 제가 광해군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변명을 좀 한 것 같고, 업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동법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왕해가지고. 어쨌거나 광해군의 재위기간 있었던 일 찾으라는 문제인데, 이제 대동법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허준에 의해서 동의보감이 나왔다라는 것도 있어요.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선조 때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도 만들기 시작할 때도 광해군이 이제 허준한테 경이 가장 의학에서 뛰어난 사람이니 책 좀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광해군이 허준에게 부탁해서 나온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전법이 시행된 거는 고려 완전 말기 공양왕 시대고요. 탕평비가 건립된 거는 이거 공양왕이고, 탕평비의 건립은 영조 때입니다. 장영영이 설치되었다. 정조 많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만동묘가 철폐된 거는 흥선대원군이요. 이게 만들어진 건 숙종 때 만들어졌어요. 숙종 때 만동묘가 건립이 됐습니다. 충북 괴산 지역에 그 만동묘가 그 명나라의 명신종 만력제의 묘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신당이에요. 뭐 묘가 우리나라에 있진 않을 거고 이제 만력제의 신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력제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황제이긴 해요. 그래서 이 만력제의 신당을 이제 충북 괴산에다 건립을 했다가 흥선대원 그때 와가지고 서원 철폐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철폐. 백성들의 워낙 많이 힘드니까 철폐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갈게요. 다음 가상뉴스 보도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도망친 이괄의 잔당 한윤 등이 후금에 투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조정을 비방할 경우 후금과의 심각한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이괄의 잔당 한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괄의 잔당. 그러니까 이건 이괄의 난 직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이괄의 난이 인조 재위 초기에 있었어요.
이괄이 이제 농공 행상에 불만을 품고, 그 이제 이 인조 반정 시기에 이 총지휘관이 원래 약속된 사람이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갑자기 안 나타나니까 이괄이 임시적으로 이제 총지휘관 역할을 맡아가지고 인조 반정을 승리로 성공으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중에 나타난 그 총지휘관은 1급 공신, 1등급 공신이 되고 이괄은 2등 공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실질적으로 내가 총지휘를 했는데 왜 내가 2등 공신이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난을 일으켰다 이건데, 이때 뭐 인조가 공산성으로 피란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다만 이제 인조는 이괄이 난을 벌였다라는 거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조는 그만큼 이괄을 신뢰하던 상황이었어요. 뭐 어쨌든 인조 제위 초기에 이괄의 난이 있었고, 이제 요 직후에 요 뭐 잔당들이 후금에 투항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선지에서 금방 나오죠. 정묘호란이 일어났다. 후금의 침략이요. 자, 이게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알려졌었어요. 이괄의 잔당들이 후금으로 갔으니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 후금과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었던 상태예요. 근데 이 외교 정책을 뭐 변경을 한다든지 후금과 교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금이 정묘호란으로 침입을 하니까 그때서야 강화도로 도망갔다가 이제 협의를 하고, 그 협의를 또 지키지 않아서 결국 병자호란으로 항복을 하게 되고, 그 후에도 북벌해가지고 참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이 당시에 그 집권 세력, 그러니까 서인들이요, 이들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 사군육진이 개척되었다. 이거 세종대왕 시기. 기유약조가 체결되었다. 광해군 때입니다. 일본과의 무역을 재개한 거죠. 자, 정동행성이 설치된 거는 원간섭기. 그 다음에 천리장성이 축된 거는 고려시대랑 고구려 때도 있었어요. 고구려 때는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고, 이제 고려 때는 거란의 선차 침입이 끝난 다음에 이제 거란과 여진을 막기 위해서 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갈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오른 것은, 자, 이 기구는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되었다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기능이 확대되어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되었다라는 거고, 비국이나 주사라고도 불린 기구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냥 정답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비변사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니까 변란을 대비하기 위한 기구예요, 말 그대로. 근데 요거는 삼포회란, 이게 이제 그 중종 때 있었습니다. 중종 때, 이때 이제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을묘외변, 이거 이제 명종 때 있었는데, 이제 설치될 때는 임시기구였다가 이 을묘외변 시기에 그 상설기구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 및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국정총괄. 그 다음에 세도정치 시기에는, 이때는 이제 이 비변사를 통해서 이제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휘둘러요. 매간매직 같은 이런 일이 비변사를 통해서 이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시기가 되면 폐지되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이 의정부는 조선의 이제 의정부 6조 체제, 그러니까는 국정의 최우선에 있었던, 최상단에 있었던 그런 이제 의사결정 기구고, 이제 삼정승이 여기 계셨죠. 그 다음에 교정도감은 그 최씨 무신 정권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 권력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도병마사는 고려시대에 있었던 그 최고 의결 기구, 제추회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군국기무처는 1차 가보개혁 때 그 개혁을 주도했던 기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밑줄근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책은 장희빈을 왕비로 책봉한 왕의 초상화 제작 과정을 기록한 의궤래요. 그는 환국을 통해 전국을 주도하였습니다. 숙종이죠. 자, 환국하면은 숙종, 그 다음에 장희빈을 왕비로 책봉했다, 이런 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숙종 시대에는 이제 환국 주도,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같은 세 번의 황국이 있었던 시기가 숙종 때죠. 이제 그리고
또 있다면은 상평통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는 환구, 경제적으로는 상평통보, 그 다음에 대동법 전국 시행. 그러니까 광해군 때 대동법이 처음 만들어졌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완벽하게 시행된 건 숙종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 및 군사 관련된 걸로는 백두산 정계비가 있어요. 청나라하고 계속 영토 관련된 분쟁이 나오다 보니까 아예 이제 영토 경계를 딱 정해버린 게 백두산 정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4번이에요.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되었다. 이게 숙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대전 통편이 편찬되었다. 정조. 정조 많이 나오네요. 전민 변정동을 둔 거는 고려 때의 개혁군주 공민왕이고요. 대동 여지도가 제작되었다. 이거 조선 후기의 고산자 김정호 이분께서 만드셨고, 통리 기무화문이 설치되었다. 고종식인데 정확히 말하면 개항식이 1880년대 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화 정책을 총괄했던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5번 가겠습니다. 다음 조치가 내려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오늘부터 평시서에서는 30년 이내에 새로 생긴 영세한 시전을 모두 혁파한다. 형조와 한성부에서는 유기전 외에 금난전권 행사하는 자를 처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금난전권 폐지라는 거죠.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 그러니까 자기 상권에다가 난전을 펼치는 거를 금지하는 권리예요. 이걸 갖다가 폐지시킨 겁니다. 이게 이제 신의 통공이라고 부르는데, 신의 통공이라고 불러요. 정조식입니다. 정조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금난전권을 폐지했다. 그러니까 시전 상인들이 난전을 막아내는 권리를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난전을 자유롭게 벌여도 된다. 즉 상업활동 장려 정책인 거예요. 상업 장려. 그러니까 조선 후기 정조 시기쯤 와보면 이제 상업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특히나 이 정조 때쯤 되면은 이제 그 실학자들이 많이 나왔던 시기예요. 중상학파들이 막 이제 의견을 내고 주장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가 그런 걸 다 보고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런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 신유 박해는 순조 때예요. 이 정조께서 돌아가신 게 18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유 박해는 순조 즉위하고 1년 있다가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정조 재위 시기이기 때문에 라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 알겠지만 1728년에 2인좌의 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영조 때잖아요. 이제 제가 알기로 아마 영조가 즉위한 시기가 1724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영조, 이때도 영조예요. 예, 그러니까 영조께서 이제 한 52년 이렇게 오랫동안 제위를 하셨던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세자가 세자만 달고도 계속해서 자기 아버지 영조한테 갈굼을 받으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미쳐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던 거죠. 자, 26번 가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오늘 알아볼 책에 대해서 말씀해달라 했더니 가가 청나라의 풍속과 제도를 살펴보고 돌아와서 저술한 건데, 여기에는 청문물 도입, 그 다음에 소비 촉진을 통한 생산력 증대 등의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제목을 보니까 북학의입니다. 자, 이 북학의에서 소비를 촉진하자라고 주장하셨던 분, 바로 박제가 선생님이에요. 자, 박제가라는 요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분은 대표적인 중상학파. 그러니까 소비 촉진, 이게 상업활동 장려예요. 그러니까 상업을 중시했던 중상학파 실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분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제 북학의, 중상학파 이런 거 있고, 또 하나가 이분이 무덤에서 들으시면 벌떡 일어나실 것 같은데,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검소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조께서는
서울 출신이어도 뛰어나면은 등용해가지고 써먹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들을 다 본인 혼자서 하기는 힘드니까 이제 뛰어난 브레인들을 많이 규장각으로 불러가지고 그들한테 이제 연구시키고 나온 정책들을 실행을 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 검사관에 등용되어 활동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분이 이제 본인이 서울 출신이라는 거를 좋아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한능검 시험에서도 박재가 학자는 서울 출신이다 이렇게 그냥 박아버렸으니 이게 지금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듭니다. 근데 어쨌거나 대단히 뛰어났던 분인 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시에 그 성리학으로 어마어마한 원탑은 그냥 정조입니다. 이게 성리학의 원탑이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이제 뛰어난 인재들을 알아보는 능력도 당연히 크셨겠죠. 그래서 이제 정조 밑에서 규장각 검사관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서울 출신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분이 유득공인데 선지 4번에 계십니다. 발해고를 지었다.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이라고 칭한 게 이제 유득공 선생이 하신 건데, 이분도 서울 출신이고 규장각 검사관 하셨습니다. 유득공, 박재가, 이덕무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정리하경 선생이죠. 정조께서 가장 아끼셨던 그 분입니다. 북한 산비가 진흥항 순수빔을 고증하였다. 저기 추사 김정희 선생님. 이분에 대해서는 그 추사체 세안도, 그 다음에 북한 산비 고증,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람의 체질을 연구하여 사상의학을 정립하였다. 요분은 이제 그 의학자로 볼 수 있죠. 이재마. 이렇게 보고 이제 다 말씀드렸네요. 자, 27번 가겠습니다. 가인물의 작품으로 오른 것은 해가지고 조선 후기 풍속화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단원 김홍도는 서민들의 일상생활 모습, 그 다음에 회원 가는 양반들의 풍류와 남녀 간의 애정을 소재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이 가에 들어갈 분의 이름을 몰라도 선지를 쭉 보면 답은 나와요. 근데 일단 이분 말씀드리자면 신윤복입니다. 혜원 신윤복, 이 신윤복 화백의 그림을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3번에 나오는 요게 혜원 신윤복 화백의 작품 대표작입니다. 월하정인. 달빛 아래에서 사랑을 나누는 남녀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그 달빛 아래에서 사랑을 나누는 남녀라는 모습이 그대로 묘사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월화정인이라는 작품이고, 이제 요 달이 지금 이 모양이 초승달도 아니고 금음달도 아니에요. 요건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부분 월식이 있었던 때입니다. 월식이에요. 태양에 의해서 달이 가려져 가지고 달이 원래의 모양이 아니라 찌그러진 모양으로 보이던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과학자들이 이 그림이 배경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다까지 연구해서 검증을 해놨어요. 뭐 이런 게 이제 신윤복의 월화정인이고, 자, 다른 그림도 볼게요. 1번에 나온 요거는 이제 좀 전에 그 본문에 있었던 단원 김홍도 화백의 작품입니다. 씨름도요. 이제 나와 있다시피 여기 이제 단원 김홍도는 서민들의 일상생활 모습을 많이 그렸어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서민들의 일상생활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작품은 간혹 나옵니다. 강희안 화백의 고사관수도.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있는 요 작품은 김득신이라는 분의 그림이에요. 이분의 대표작은 파족도가 있는데 그거 말고 노상 아련도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있는 거는 김중근이라는 김중근 화백의 그 객주도입니다. 객주도. 이 김득신 작품만 조선 전기, 다른 작품은 전부 조선 후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오른 것은, 자, 허적, 권대운 등의 대신들이 동전을 만들어 통용할 것을 청하였다. 왕이 신하들에게 물으니 편리함을 말하였다.
호조 등에 명하여 상평통보를 주저하고 400문을 일량값으로 정하여 시중에 유통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죠. 상평통보 나왔잖아요. 숙종. 제가 아까 이제 숙종 관련된 문제에서 환국, 상평통보, 백두산 정계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숙종식인데 요거는 이제 경제 모습을 찾을 때는 조선 후기 이렇게 통칭해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경제 모습인데 정답 찾기 어렵지 않죠? 3번입니다.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하였다. 이 대동법이 시행이 되면서부터 이게 이제 조선 후기잖아요. 이제 지방 특산물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동법은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이나 동전, 옷감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잖아요. 그러면 이 지방 특산물은 이제 상업 활동을 해야 돼요. 상행위의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관영상인들이 공인이었어요. 이들이 활발하게 상업 활동을 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상평통보까지 나오면서 이제 더 발전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3번이고, 자, 병난도에서 송해 상인과 교육이나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의 제작, 이건 이제 고려시대죠. 앞선 문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 동시전이 설치되었다고는 신라시대의 지증왕.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요거는 그 경정전시과. 그러니까 시정전시과의 경우에는 관등과 인품 기준으로 해서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 지급이고, 그 다음에 개정전시과는 인품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 관등을 기준으로 해서 수조권 지급을 한 건데, 이때도 전현직이었어요. 근데 경정전시과가 되면은 전직이 빠지고 현직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고려시대에는 이 경정전시과가 이제 현직만 지급한 거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도 직전법. 과전법 때는 또 전직관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빼버리고 직전법 때 세조는 이제 직전법 시행하면서 현직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고, 또 하나로 뭐 수신전이나 휴량전을 폐지했다. 이것도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머리 아프네요. 자, 29번 갈게요. 가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충북 보은에 있다라고 돼 있고, 가장 오래된 목수탑이다. 그리고 석가모니 생애를 8장면으로 그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팔상전입니다. 1번이 정답이요. 충북 보은에 있는 법주사 팔상전, 이게 이제 석가모니의 생애를 8장면을 그린 불화가 있다 해서 팔상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그 목조탑으로는 이제 몇 개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법주사 팔상전이라 이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조선 때는 그 불교 문화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던 그런 시대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 법주사 팔상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30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그림은 중인들이 시 모임인 시사를 개최하는 장면을 그린 유숙의 작품이래요.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의 문화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라고 했는데, 자, 중인들이 시사를 개최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또 있었던 게 위양문학. 이제 중인들의 문학 활동이에요. 자, 요 시사 내지는 위양문학, 요거는 조선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중인들은 굉장히 부를 많이 축적했던 계층들이었어요. 이제 이제 통역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제 뭐 청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랬던 분들이다 보니까 부를 축적할 일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위양문학, 그러니까 시사 이런 것도 이제 그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우리가 양반처럼 못할 게 뭐냐 하면서 이제 문학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위양문학이 이제 일제강점기의 문학으로 이렇게 이제 그 좀 이어지는 모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거는 조선 후기에 있었던 일을 있었던 그 문화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문화가 아닌 걸 찾아라라는 문제입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3번이요. 새로운 역법으로 수시력이 도입되었어요 라고 했는데, 이 수시력은 명나라의 역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려 말 조선 초입니다. 조선 전기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 수시력이 명나라의 역법이기 때문에 이게 도입된 거는 이제 주로 조선 전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뭐 고려 말 때는 명나라랑 좀 대립하려고 했던 입장이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태종 시기쯤 와야 이제 그 명나라하고의 그 사대 관계가 이제 확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선 전기다 보니까 이제 조선 후기의 문화가 아니다. 정답이 되겠죠. 자, 심청가 등의 판소리 유행, 이거 서민 문화의 발달이죠. 탈중국이와 마찬가지고, 이거 이제 서민 문화. 이 한글 소설이 널리 읽힌 거, 사설시조가 성행한 것도 역시 조선 후기의 문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말씀을 드렸고, 3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